우리 사회에서 특정 시설이 이른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공장이나 범죄자를 수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정시설, 혹은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장 등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아주 낯설고도 당혹스러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화려한 도심의 신축 아파트 단지. 그 웅장한 정문 앞에는 노인시설 건립 결사 반대라는 붉은 글씨의 현수막이 펄러들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내뿜는 곳도 범죄와 관련된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헌신적인 부모이자 우리 사회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인 노인들의 일터, 즉 시니어 클럽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필수적인 복지 인프라로 꼽히는 시니어 클럽이 어쩌다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을 향한 날선 분노와 거부감은 단지 지역 주민들의 맹목적인 이기주의가 낳은 씁쓸한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미처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채 서둘러 추진해온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오류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표면적인 갈등 현상 이면에 겹겹이 숨겨진 다층적이고도 복잡한 논리와 심리의 층위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안을 국가정책의 속도와 지역사회의 수용성이라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빈곤을 막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대적인 당위성을 지닙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의 확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국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실무로 내려오는 순간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시설이 들어설 부지 확보의 문제입니다. 예산과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행정적 편의주의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접근성이 좋고 매입이나 임대가 수월한 주거 밀집 지역 내의 상가나 공공부지가 우선적인 후보지로 선정되곤 합니다. 문제는 복지시설을 주거지 한가운데로 배치하는 이 중대한 정책적 설계가 정작 그 공간을 일상적으로 점유하고 살아가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합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에게 제공될 인센티브나 공간적 상생 방안에 대한 정교한 설계는 생략된 채 오직 선의에 가진 복지시설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만을 앞세울 때 지역사회의 구조적 저항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을 넘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권리 방어에 나서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나아가 이 갈등의 중심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부동산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합리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자라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가족과 휴식을 취하는 주거 공간의 의미를 초월한 지 오래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경제적 성취의 총체이자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계급적 자산으로 촘촘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은 시니어 클럽의 입점이 동네 전체의 이미지를 노후화시키고 역동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깊은 경제적 공포를 느낍니다.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이 단지 주변을 오가는 풍경이 형성되면 결국 학군이나 상권의 매력이 저하되어 자신들의 전 재산과도 같은 아파트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지켜내는 것을 곧 자신의 삶과 가족의 안위를 지켜내는 방어 기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팍팍한 노후의 현실 속에서 단돈 몇십만 원의 생활비라도 스스로 벌어야만 하는 노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쓸모를 인정받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숭고한 노동권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시니어 클럽을 둘러싼 갈등은 이처럼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현대인의 날카로운 경제적 생존 본능과 삶의 황혼기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생존 본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처절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개인의 내밀한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시니어 클럽을 향해 쏟아지는 혐오라는 격렬한 감정의 기저에는 사실 노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거울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근원적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도로 상업화되고 젊음과 생산성만이 맹목적으로 찬양받는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늙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아니라 마치 극복해야 할 질병이나 무능력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은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에 노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쇠락과 죽음,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 겪게 될 노화의 불안을 투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반대의 명분으로 주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 훼손이나 통학로의 교통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회적으로 가장 반박하기 힘들고 정당성을 획득하기 쉬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매끈한 명분 뒤에는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락한 일상 공간에서 노인들의 거친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을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등한 이웃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살핌의 대상이거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낯선 타자로 타자화하는 깊은 편견의 메커니즘이 우리 내면에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씁쓸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관점에서 공간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정 공간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잠유하여 담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공유를 통해 공존의 장으로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시니어 클럽을 오직 노인들만의 닫힌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노인들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지역사회만은 철저히 단절된 섬처럼 존재할 때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를 지역 커뮤니티의 개방형 거점으로 진화시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클럽 1층에 노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면서도 최고급 인테리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엄마들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마을 카페를 조성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 노인들이 직접 아이들의 하원을 돕고 마을의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 및 배송해주는 상생형 일자리 센터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은 공간의 용도나 가치가 단순히 그곳을 주로 사용하는 특정 연령층에 의해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공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 공간이 지역 구성원 전체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갈등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매우 차갑고도 거시적인 현실의 지표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고령화율 그래프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저출산 지표의 교차점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혹은 2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갈등은 그들인 노인 세대와 우리인 젊은 세대 간의 단편적인 밥그릇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시니어 클럽 건립을 반대하며 핏대를 세우는 논리는 정확히 20년 뒤 현재의 주도 세력이자 경제활동의 중추인 사람들이 스스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마주하게 될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 내 손으로 미리 철거해버리는 끔찍한 역설을 낳게 됩니다. 단지 내 집값을 지키고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시니어 클럽을 혐오시설로 섣불리 정의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먼 미래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혐오시설에 수용하기로 스스로 합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품어주어야 한다는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이나 감성적인 연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붕괴 직전의 인구 구조 속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과연 파멸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지극히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클럽을 둘러싼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우려를 단순히 천박한 이기주의로 깎아내리거나 맹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위를
그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선으로만 규정하는 건 역시 이 깊은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가치란 절대 태생적으로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간이 속한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망을 맺고 어떠한 방식으로 호흡하며 스며드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얼마든지 눈부시게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매일 걷는 그 산책로 옆에 새롭게 들어설 시설이 모두가 얼굴을 찌푸리는 혐오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세대와 세대를 잇고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활력의 구심점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내세우는 목적 자체보다 그 공간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논리가 철저한 배제의 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용적 연대의 문을 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다층적인 갈등의 접점에서 이제는 타인을 향했던 날선 손가락을 거두고 우리 자신을 향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균열의 시대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 앞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대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공간을 그려나가야 하겠습니까?